세상은 넓고 볼 곳은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영화관 그리고 콘솔까지 화면이 낡아서 얇지만 넓게 대충 주워 섬기고 보는 방송. 화면 중독된 모든 환용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이번 화면 중독 화면의 노예 시간에 다뤄볼 화면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국뽕 드라마 바로 스위트홈 핥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뽕. 자, 이제 별로 기대 안 되는 우리 김수뿔님의 한 줄줄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네. 기대가 안 되죠? 한 줄은 아니고 한 소절 줄거리와 그 한 소절이 끝나고 나서 BGM까지 이번에 세트로 오. 준비했습니다. 오, 기대되는데? 갑자기 기대돼. 갑자기 기대돼. 네. 약간 이거 처음에 이제 한 소절은 뭐라 그럴까 모여서 하는 거 데모 말고 뭐라 그러죠? 좋은 말로 시위. 시위. 집회. 어. 옛날 사람이라서 데모라 그랬다. 집회 스타일로. 집회 스타일로. 집회 스타일로 했습니다. 좀 길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 다양한 주거의 형태를 장려하지 않고 투기를 목적으로 한 아파트형 집단 밀집 주거 지역을 활성화해 스위트홈 같은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비판한다. 비판한다. 자, BGM은 우리 집에 왜 왔니 다 주기로 왔단다. 네. 오늘 한 줄줄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를 까는 내용이네요. 아니. 스위트홈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스토리와 플롯, 이제 스토리는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현수가 이제 집 밖으로 나오는 그런 얘기일 텐데 뭐 이런 드라마 스토리들을 어떻게 봤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락터님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전체적인 스토리 보여주는 방식이 초반에 좀 연출이 시간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줘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좀 약간 혼란스럽더라고요. 약간 무슨 음. 스토리인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그러니까 거에 처음에 뭐- 적응 안 됐는데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뭐 물론 나중에 보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약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들도 뭐 당연히 있긴 한데 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도 뭐 많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줘야 되나 싶기도 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었고 네. 그래도 뭐 제가 워낙에 이 크리처물이나 아니면 그 생존 게임류의 잔인한 거. 그런 장르 좋아하다 보니까 웃는다. 좋아가지고 웃는다.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게 저는 뒤로 갈수록 재밌더라고요. 뒤로 갈수록. 초반에는 좀 스토리가 좀 약간 헷갈리고 막 그랬는데 등장인물들 뒤로 갈수록 더 서사에 재밌었고. 집중할 때보다는 확실하게 액션이나 이런 거 괴물들이 많이 나올 때 더 재밌어졌다. 그죠? 저는 원래 좀 약간 그렇죠. 왜 쑥스러워하죠? 근데 좀 또 아쉬운 게 좀 있는데 네. 이 지하 주차장에서는 뭐 괴물들이 때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네네. 건물 위쪽에선 또 많이 안 나와서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맞아. 그렇죠. 초반에 이 현수가 그 괴물들이랑 막 싸우면서 이렇게 막 애들 구해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긴장감 있고 몰입감이 있었던 뭐 요랬던 게 중반쯤에는 그냥 사람들이 1층에 이제 다 같이 막 소풍 와 있는 것처럼 그냥 자기 모여가지고 그냥 맞아. 노가리다 까고 잘 맞아. 지내던데.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현수가 그냥 위로 올라갔다 오는데 근데 현수가 그 위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뭐 그렇게 뭐 좀 대단하게 뭐 이렇게 길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맞아, 약간 맞아. 스케치 형식으로. 그냥 갔다 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죠? 스케치 형식으로 좀 보여주다 보니까 그러지 마. 그때 아빠 그러니까 퇴근한 느낌. 집에 왔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괴물들을 좀 많이 만났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대충 지나가 버리니까 약간 크리처물로서의 약간 긴장감이 좀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고 얼마나 큰 리스크를 현수가 지금 지고 있는지 그죠? 얼마나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막 희생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괴물로 네.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그려지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그죠? 뒤쪽에 그 슈퍼집 아줌마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인정을 해주고 맞아, 막 맞아. 힘들었겠다 하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 조금 더 감동이 있으려면 그 힘든 그 혼자만의 그 외로움, 고독 사투 막 그런 것들도 괴물들과의 싸움. 싸움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더 보여주면 돈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괴물 CG로 그리려면. 아니 괴물 드라마인데 괴물을 많이 보여줘야지.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층층마다 카드 찍으면은 삐빅 괴물입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가시라고. 아 오셨네요. 요즘 뭐 자주 보이시네요. 가면서 뭐 바쁘신갑네. 가면서 가 있어. 가면서. 가시던 길 가시라고. 우리 같은 사업자잖아. 괴물이잖아. 가시던 길 가세요. 그러면서. 그 어떤 집은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꽝 적혀 있고. 뭔 소리야 이게? 뭐 하여튼간에. 그 뭐 뒤쪽에 사람들 서사는 좀 많이 풀어줘가지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네. 네네. 뭐 거미 괴물이나 음. 그 경비형 괴물 나오기 전까지는 좀 사람들이 너무 평온한 것 같아. 좀 아쉽더라고. 맞습니다. 약간 그 좀비 드라마 같은 걸 예로 들면 이 사람들 간의 갈등 뭐 그런 것도 뭐 사실 드라마적인 요소로선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좀비 드라마는 또 좀비로 인한 생명의 위협 뭐 요런 게 좀 가장 우선시 돼야지 좀 재미도 있고 그렇죠. 요 장르적 정체성도 좀 생긴다고 보는데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력한 괴물들의 습격으로 좀 고전분투하는 모습이 더 나왔으면 더 재밌을 수 있겠다. 맞아요. 그 이게 또 시즌 1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시즌 2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즌 1이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나와줬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그리고 하고. 조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안정되더라도 사람들이 방심할 때쯤 또 한 명 뒤지고 그치. 방심할 그러니까. 때쯤 한 명 죽고 막 이런 약간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괴물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고 안정돼 버리니까 너무 평온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죠? 그렇죠. 또 이게 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 이어진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은혁이나 그 안경 낀 이은혁 네네. 의대생. 의대생 이은혁이나 그 소방관 서희경 캐릭터는 이 냉철해도 너무 냉철하던데 사람들이. 편상욱 아니요. 깡패 그 편상욱도 그렇고 네네. 다들 그 괴물을 너무 안 무서워하는 느낌. 괴물에 대한 두려움이 좀 너무 안 느껴져가지고 얘네도 진짜 그냥 강철 심장인가 얘네도 괴물인가 약간 싶더라고. 맞아. 너무 막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냥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원하는 걸 가져오기 위해서 그냥 다 막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바깥쪽으로 그죠? 네. 그렇죠. 특히나 그 소방관 이경유는 그 거미 괴물한테 죽을 뻔했잖아요. 잡혀가지고. 그렇죠. 근데 겨우겨우 살아 돌아와서 이제 올라왔는데도 사람들한테 이거를 막 고래고래 안 알려요. 그러니까 밑에 이런 위험한 거미 괴물이 있다. 다들 조심해야 된다. 대비를 뭐 하자. 이렇게 빨리 방어 대세를 갖춰라. 막 내 죽을 뻔했다. 막 그랬는데 그치. 아무 얘기도 안 해. 그거에 대해서. 맞아. 그리고 그 깡패 편상욱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자기 사람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아니던데 뭘까? 그러니까. 거의 강화인가 있는데 진짜로. 알지. 시티헌터. 아니 드라마 안에서는 이제 뭐 어차피 깡패 캐릭터니까 뭐 체력도 좋고 뭐 어쨌든 사람한테는 강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괴물한테는 좀 얘도 사람인데 좀 약간 놀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됐고. 근데 이게 뭐 하여튼 부분 좀 이상하게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드라마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좀 뭔가 이게 좀 자극적인 장면들도 많아서 그런지 계속 좀 다음 화가 궁금하게끔 전개가 돼서 스토리 전체가 뭐 그렇게 나쁘다까지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또 이게 원작 웹툰이 워낙에 호평을 받은 작품이라서 그런지 내용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뒤로 갈수록 좀 재밌게 보신 것 같네요, 정락타님은. 네네. 그렇네요. 네네. 좋습니다. 흥미롭게.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신봉삼 씨는 요 스토리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도 우리 닥터님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로 그 등장인물들이 많아가지고 드라마가 초반에 여러 인물들 오가면서 각자의 배경 설명하는 부분, 그런 식으로 전체 이야기를 진행하는 부분, 요런 부분이 드라마의 호흡면에서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의 연출적인 부분, 이야기 흘러가는 어떤 호흡적인 부분에서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템포가 너무 빠르고 짧게 이렇게 타타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고도로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은 장면들을 좀 놓치기가 일쑤였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드라마 보면서 감상 중에 잠깐 뭐 카톡 보거나 아니면 잠깐 다른 거 잠깐 보고 이렇게
하더라도 잠깐 동안 이제 장면을 놓치고 다음 이야기로 드라마들이 막 넘어가 버려가지고 다시 막 뒤로 돌아가가지고 또 돌려보고 이런 게 반복됐어요. 그 정도로 호흡이 되게 짧았어. 장면들이 템포가 네. 그렇기도 했고 이게 단점인가요? 그래서 그러게 생각하면. 뭐 단점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런데 집중력이 필요했다. 초반에 이야기에 초반 이야기에 몰입하기까지 집중력 있게 보는 네. 어떤 그런 집중도가 좀 필요했다. 그런 네네. 특징이 있었고 네네. 그리고 뭐 각자 인물들의 개성이 굉장히 뚜렷하고 또 매력이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은 요 드라마의 좀 최대 장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호흡을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인물들의 어떤 배경을 보여준 것도 다 요런 어떤 각자의 개성, 요런 매력들을 딱 드러내기 위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장점이었고 요 매력이 굉장히 잘 느껴졌어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개성도 강하게 느껴졌고 요런 것들이 일본 배틀 만화에서 느낄 법한 그런 부분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이게 좀 웹툰 원작인 게 좀 강점이 아닌가 그런 부분 같았고 요게 뭐 이야기를 좀 해보면 깡패 같은 의문의 건달 편상욱은 약간 원피스의 쌍디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죠? 잠깐만 이상한데? 쌍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아까 얘기했던 시티헌터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약간 아니 쌍디는 되게 젠틀한데? 젠틀한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있잖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센 것 같은 그냥 맨몸인데 되게 센 것 같은 캐릭터 있잖아. 약간 시티헌터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무기를 쓰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존나 세. 막 괴물하고 맞서 싸울 정도로. 상디도 그렇잖아. 뭐 그거 보면 원피스 보면 다른 애들은 다 기술이 있고 자기 막 뭐 열매 먹고 있다는데 자기는 그냥 세잖아. 그냥 자기가 존나 너 세잖아. 상대가 저 빨간발한테 얼마나 기술을 이 새끼 이거 어디 원피스 팬들 다 들고 일어나는 거 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편상욱도 주먹이 그냥 존나 세다고. 약간 그런 느낌. 뭐 또 기독교인이자 국어 선생님인 검객 정재은은 약간 조로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죠? 네. 그리고 베이시스트고 뮤지션인 윤지수는 약간 나미 같기도 하고 그 야구 빵맹이 들고 다니는 거 보면 할리퀸 같기도 하고 약간 그냥 성격이 비슷하다는 건 아니고 캐릭터가 네.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느낌이고 결정적으로 주인공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차연수는 약간 기생수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나는 맞아요.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 아키라의 테츠오 같은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한 손이 이렇게 막 변해가지고 한 손만 괴물로 변해가지고 막 네. 이걸로 막 싸우잖아. 그런 거 네네. 아키라의 테츠오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 굉장히 뚜렷하고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그려지는 부분들 요런 거는 되게 이게 웹툰 원작이구나 이런 거를 확실히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 그런 이야기는 재밌었고 괴물들도 조금 각자의 사연이나 욕망에 따라서 조금 막 다른 형태로 괴물로 변한다는 그런 것도 재밌었어요. 굉장히 설정 신선했고 뭐 예를 들면 왜 그 자신의 아들을 괴물한테 뺏길 때 놓쳐가지고 손을 놓쳐가지고 자기가 막 손 늘어나는 괴물로 변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아니면 남의 집을 훔쳐보다가 이제 눈알 엄청 커다란 눈알로 변한 괴물도 나오고 눈알 괴물. 그리고 막 이렇게 벌크업 근육에 집착하다가 이제 프로틴 괴물로 변해버린 사람도 나오고 그죠? 전직 칼창이었겠지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설정이 되게 신선하더라고. 어디서도 진짜 본 적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이게. 네, 그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되게 신선하고 원작을 읽거나 설정을 알고 보면은 더 흥미로운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부분들은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템포가 너무 빨랐다 그랬잖아. 등장인물들 설명할 때 템포가 너무 빨랐던 것처럼 괴물들도 이제 템포가 너무 빠르게 이제 괴물들의 에피소드들이 또 지나가다 보니까 조금 충분히 이야기 전개에서 괴물들의 설정을 조금 인지 못하고 지나가는 부분들은 살짝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의 집 훔쳐보다가 커다란 눈알로 변해버린 괴물 요런 거는 설정을 나중에 나 조사해보다가 알았거든. 솔직히 드라마 볼 땐 몰랐어요. 그게 남의 집 훔쳐보는 약간 그런 약간 그런 관음증? 관음증 있는 사람이 이제 눈알 괴물로 변한 거라 그러더라고. 그 설정이. 그러니까 그냥 그 눈알 괴물을 보면 그런 캐릭터겠거니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인지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만큼 좀 템포가 조금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남마이 조금 템포.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그래 전반적으로 다양한 어떤 개성의 인물들하고 다양한 형태의 괴물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나름 잘 그리고 있었는데 장르적인 재미도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막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능력으로 이제 서로 괴물들을 처치하는 약간 뭐 만화 원작의 작품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좋았고. 네. 근데 네. 필요할 때만 우리 닥터님 얘기하신 거하고 조금 연장선상인데 네. 필요할 때만 괴물에 쫓기고 필요 없을 때는 등장인물들이 너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가지고 그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소 이제 이야기에 따라서 이제 몰입도가 이제 기복이 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되게 막 긴장감 있고 몰입도 있는 이야기가 되다가 어떨 때는 너무 그냥 뭐 갔다 왔습니다. 뭐 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거 같아가지고 이야기가 좀 긴장감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 편차가 좀 있었어요. 이야기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고 또 조금 더 아쉬웠던 거는 시즌 말 그러니까 시즌 1 이야기 전체의 말미에 가가지고 새로운 세력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불황자, 깡패 세력들, 네. 갑자기 용병들 쳐들어오는데, 같은 느낌이죠. 용병들 같은 느낌이 아파트로 막 쳐들어오는데 네. 그 새로운 세력 이야기가 시작하는 시점이 그 너무 뒤에 시작해가지고 그거 좀 아쉬웠어요. 거의 마지막에 구하니까. 예, 맞아요. 거의 어, 마지막쯤에 맞아. 나오니까. 차라리 조금 더 일찍 그 이야기를 시작하든가 아니면은 다음 시즌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마무리 짓지 말고 조금 여지를 남겨놨으면은 오히려 다음 시즌에서 이야기를 더 이렇게 천천히 풀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9화의 시작에서 10화 어떤 시작하면서 끝나잖아 거의. 그죠? 예, 끝. 이야기가 깔끔하게 정리되죠 그냥. 그러니까 너무 깔끔하게. 확 후닥 딱딱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너무 강력하게 막 센 척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 빨리 정리되는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아니면 뒤에 여지를 남기면서 끝내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네. 아 좋습니다. 봉삼 씨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우리 김수뿔님께서는 과연 이제 네. 국뽕 컨텐츠 과연 어떻게 보셨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흥미로운 거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한정된 공간에 그런 뭐 빡빡함과 위기감, 네. 그다음 뭐 고립과 탈출, 그다음 뭐 괴물하고 사투, 그다음 뭐 극한에서 표출되는 인간성의 다양함, 그리고 뭐 생존을 위한 뭐 그런 약간 재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긴장감들 등등등등 재미있는 요소들이 아주 많았는데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았는데 정작 재미가 없어. 재밌는 요소는 많았는데. 아이고. 네. 근데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본 것 같다. 뭐 마치 뭐 같다 이야기를 가끔 우리가 하는데 이제 네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나이가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맞습니다. 보기도 진짜 많이 봤어요. 우리도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요즘 웹툰 보는 세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일 수 있고 되게 긴장감 있는 얘기일 수도 있고 정말 쫀쫀한 그렇죠.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좀 내려놓고 끝까지 봤어요. 드라마를. 그래서 억지로 봤다. 그렇지. 웹툰을 제외하고 드라마 스위트홈을 함정으로 이제 평가를 하자면은 역시나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억지로 봤네 억지로. 억지로 맞네. 억지로. 네. 이번 주도 다시 공통의 시간이었네요. 네. 다시 한번 이런 얘기하면 더 식상하지만은 뭐 네. 크리처물에서 진짜 좀 많이 다뤄진 것 같아요. 뭐 특히 이런 스위트홈처럼 사람이 괴물화되는 장르, 뭐 사람이 타락하는 장르에서 괴물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약간 그런 이야기. 네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괴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제 괴물화되는 캐릭터 입장에서 소중한 사람을 지켜야 되겠어. 내 안에 흑염룡이 날뛰기 전에 모두 도망쳐. 정리 잘하는데 깔끔한데. 네, 좀 이런 류의 결을 좀 가진 것 같아요. 이 드라마 스위트홈이. 네네. 특히 이런 뭐 내 속 안의 괴물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괴물. 이런 건 우리 같이 90년대를 살아온 사람한테는 잘 안 먹혀요. 왜냐하면은 그 아주 잘 만들어진 예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작품인가요? 그 옛날에 뚱뚱이 마인부가 미스터 사탄의 죽음을 보고 억눌렀던 분노를 표출하면서 악의 마인부가 탄생되고 세상이 멸망에 가잖아요. 네. 그렇지.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보면은 내 안에 있는 그 담겨져 있던 괴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90년대. 나는 너님께서 암스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암스도 있지. 암스가 암스도 완전 있지. 딱 그거잖아요. 심지어 변신도 하고.
내 안에 내 안에 흡연명을 이제 억누르려고 노력하는 주인공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튼 시즌 1 한정으로는 우리가 아는 혹은 봤던 내용을 그런 흐름을 가지고 모험 없이 너무 좀 착실하게 보여줘서 그렇게 새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아쉬웠는데 보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김수풀님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좀 요 전체적인 스토리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 제가 앞서서도 이제 암스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저는 이게 보니까 그 만화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거? 베르세르크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르세르크 흑기사 될 때. 예, 그 이제 자기 갑옷이랑 싸우잖아, 걔는 또. 그런 건 이제 그렇죠. 억누르고 이제 뭐 또 본인을 희생해서 약간 이제 본인 몸을 갉아먹으면서 이제 주변 약간 동료들 지키는 거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사도라는 괴물들이 자기 이제 베르세르크도 보셨겠지만은 자기 욕망에 따라 또 이렇게 변신을 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기 욕망 형태대로 나오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세상에는 정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가 정말 보면서 베르세르크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걸 보니까 나도 참 드럽게 뭐 이것저것 많이 보긴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래도 일단 스토리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스토리 네. 자체는 일단 원작 이제 웹툰이 워낙 스토리가 흥미로우니까 스토리 자체의 흡입력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보게 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제 뭐 요런 이제 뭐 방구석 페인 주인공이 뭐 이제 페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뭔가 점점 밖으로 나오고 이제 욕망 때문에 뭐 사람들이 괴물로 변신하는데 자기도 이렇게 변신할 뻔하다가 결국 주위 사람들 지키는 뭐 존나 이제 좀 재밌는 얘기잖아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이야기 전달 방식이 좀 많이 구리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구려요. 굉장히 구립니다. 일단 캐릭터가 굉장히 많아요. 캐릭터가 뭐 저는 봉삼 씨가 뭐 캐릭터들이 매력적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네네. 진짜 이렇게 매력 없는 캐릭터들 처음 봤어요 진짜로. 와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아무도 정붙이고 싶지 않은 이런 드라마를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캐릭터들 일단 빌드업이 굉장히 구려요. 왜냐하면은 제가 일단 예를 들어 보면 드라마 다 보고 난 뒤에 캐릭터 이름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특별히 없어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렇죠. 이름이. 뭐 그냥 뭐 깡패, 여자 소방관, 뭐 칼든 국어 선생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근데 이름 자체를 많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그쵸. 그게 각본이 되게 나빠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외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캐릭터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 자체가 캐릭터 특성이랄 게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들이 뭔가 설명이나 뭔가 좀 공감 없이 그걸 행동을 해요. 이걸 우리 이제 급발진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근데 급발진을 좀 많이 해요 보면은. 얘가 이게 아무 설명 없이 가능한가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교회 다니는 국어 선생이 갑자기 장검 들고 괴물들 썰고 다니는데 아무도 궁금해하질 않아. 아무도. 야 나는 그래 뭐 옛날에 뭐 하다못해 뭐 무슨 어떤 옛날에 뭐 무슨 그런 검도 생활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게 뭐 검도를 아니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픽스드 나이프는 15cm 이상이면 무조건 불법이에요. 허가증 없이 소지한 불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난 얘가 뭐 옛날에 뭐 저기 깡패처럼 뭐 옛날에 무슨 어떤 뭐 특수기관이나 아니 검을 쓰는 걸 보면은 되게 전문가처럼 또 전문가인 척하면서 쓰잖아. 유단자겠지. 유단자 해동검도.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국어 선생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태가 터지자마자 장검을 들고 뛰어다니고 있어. 와 이게 설명 없이 가능하다고 이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검으로 임마. 하여튼 근데 뭐 옛날에 뭐 검도를 배웠으면 뭐 있을 수도 있죠. 뭐. 장검이 집에 있다고? 보통? 그냥 해동검도, 목도도 아니고 목도면 내가 이해할 수 있겠네. 날이 존나 아주 그냥 바로 어제까지 간 것 같은데 보니까 좀 많이 이상한 캐릭터였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각본이 또 대사가 존나 구리지 않았어요? 대사가 좀 가끔 좀 오글리 토하는 게 좀 있었지. 아니 저는 너무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각본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진짜요? 그래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이제
이 드라마 작가분들을 보니까 신인 음. 작가 3분을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작가가 이거 하면 그 감독이랑 같이 검수를 하고 뭐 이렇게 수정하고 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멜로가 체질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수를 안 했나 싶을 정도로 대사가 캐릭터 간의 특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은 우리가 그 사냥의 시간 얘기할 때 캐릭터 간 잘 구분 안 된다 그랬잖아. 그게 이제 그렇죠. 대사가 다 그런 그냥 느낌으로. 다 한 사람이 얘기해놓은 것 같고 이 드라마도 좀 그래요 보면은.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들도 보면은 어디 보통 쓰는 언어가 아니라 뭐 애기들 둘이 나오는데 애기가 그런 얘기 하지만 뭐 그래 애기들이 보통 하지만 이런 얘기야. 하지만 이런 단어 안 쓰잖아. 아 그래도 그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그런 식이라 이런 짜잘한 이제 일상적인 대화들도 뭐 약간 연극체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장면에서 보면은 내뱉는 대사들이 진짜 뭐 어디 중2병 삼류 양판소 이런 데 나오는 그런 대사들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 절정이 이제 그 교회 다니는 국어 선생이 네. 절정이거든요. 가끔 한 번씩 내가 멈춰서서 아 씨발 진짜 이 대사라고 내가 다시 돌려서 들었어. 아 씨발 약간 못 들었겠지 그러면서 그런 나도 대사가 그거 있는데 국어 선생님 대사 되게 좋던데. 예? 아니야. 잠깐 들어봐. 내가 하나 예를 들겠어 지금. 그 선생이랑 깡패 둘이 슈퍼마켓에서 소주 놓고 이제 뭐 그냥 자기가 이제 막 알코올 중독이었다는 걸 고백하면 왜 갑자기 왜 고백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백을 하는데 그러잖아요. 그 뭐야 그러니까 소주는 혼자 마시면서요. 이 대사가 왜 들어갔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혼자는 소주는 혼자 마시면 쓰대. 뭐 그래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 근데 그 뒤가 더 충격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안 마시고 이렇게 나가면서 깡패한테 그 대사를 그 전설의 그 대사를 치죠. 아하. 마스터 나머지는 키핑입니다. 이지라고. 그건 좀 튀긴 하더라. 나 그거 그래서 한 3번 돌려봤어. 에이씨 잘 안 들리길래 캡션까지 키고 봤어. 그래서. 근데 그 말고 약간 꿈 같은 대사 몇 개가 있어요. 내가 들으면서 네. 꿈인가? 이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 맞나?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니 나도 좀 이따 할 얘기인데. 되게 그러면 이따가 얘기해 주시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이상한 대사들 진짜 신인 작가 티나는 요런 오그리토그리한 대사들이 좀 굉장히 그런 많다. 게 있었다. 와. 근데 내 생각에는 그 마스터 키핑이요. 그거는 어찌됐든 이 그 상황 안에서 좀 약간 재밌는 그 상황을 만들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너무 뭐 좀 약간 심각하다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그게 못 살려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네. 그냥 대본을 못 쓴 겁니다. 거기서 다른 식으로 되게 유머러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대사들이 많을 텐데 마스터 키핑은 씨발 웃기지도 좀 않고 오글하긴 했죠. 네, 정말 오글하긴 했어. 나 거기서 한 5분 쉬었다. 그래서 진짜.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안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각본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참 희한한 게 분명 재미가 없는데 보게 되세요. 보면은 뭐 방송을 해야 돼서 본 것도 있습니다만 뭐 원작 스토리가 괜찮아서 이제 계속 D가 궁금한 건 있어. 계속 D가 그렇지. 맞아요. 딱 끊는 타이밍도 그렇고 나름 흡입력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좀 대체로 다 구렸다. 그래서 좀 괴상한 드라마였다라는 이제 그렇게 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